허게TV입니다. 롯데가 이제 12경기를 했습니다. 네. 5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경기 정도 봤을 때 올해 롯데의 좀 약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보다 마운드가 좀 약해졌다는 게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제1 선발인 스트레일리가 구위가 안 좋아졌다. 또 반지가 작년보다도 좋은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다. 박세웅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1, 2, 3번이 지금 뭐 좋은 성적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마운드 무게는 확실히 약해진 것 같아요. 나균환 선수가 3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승 중에 나균환 없었으면은 롯데는 거의 꼴찌예요. 예. 지금도 뭐 하위권에 있는데 나균환 선수의 호투가 없었다면 지금 뭐 최하위죠. 네. 네.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일단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스트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용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외국인 선수가 와서 용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죠. 원래 용병이라는 의미가 이제 좀 더 기량이 나은 선수를 네. 뭐 우리 뭐 그 사회인 야구 가도 용병 하는 분들이 오면은 뭐 보통 선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용병이 더 잘해야 되는데 음. 많은 또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병 2명이 지금 형편없단 말이에요. 경기력이. 그럼 저번에 좀 뭐 스트레일리하고 반지 선수가 슬로우 스타트 하는 게 아닌가 제 바람이었어요. 바람이었는데 사실 슬로우 스타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바람은 뭐 제가 버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건 뭐 분석을 해보니까 반지 선수는 그런 대로 구위가 괜찮아요. 구위가 괜찮은데 스트레일리 선수는 직구 스피드도 좀 떨어져 있고 예년에 비해서는 변화구 각도도 좀 무뎌졌고 아무리 슬로우 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월달에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4일 로테이션에 들어가면서도 뭐 호투를 한 그런 경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5일 로테이션에 돌아가면서 충분한 휴식을 갖는데도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여파로 또 박세웅 선수까지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WBC를 나가면서 굉장히 그 일찍 몸을 만들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일찍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조금 그 그래프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시점에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구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승문이 따르지 않으면서 자꾸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선발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현희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5선발로서는 다른 팀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5선발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공의 구위라든지 위기 탈출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경험치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위기 탈출 능력은 갖고 있지만 구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건 날씨가 좀 더워지고 또 시즌이 한참 중반쯤 가서 선수들이 힘들어질 때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불펜도 지금 롯데가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불펜은 난리가 났죠. 네. 예, 지금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또 사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믿었던 최준용 선수가 아직까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면서 구멍이 가장 큰 부분이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중간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선발들이 나가서 이제 부담감을 갖고 내가 긴 이닝을 던져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던지다 보니까 또 이것도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김진욱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 지금 올라와서 그 공격을 메꿔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투수 쪽은 보면요 캠프 가서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혁신적으로 확 바뀌진 않아도 조금 좋아졌구나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지금 시즌 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민석 선수도 초반에 바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도규 선수도 아직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고 이제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 이 두 명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나마 뭐 김상수 선수라든지 뭐 신정락 선수, 윤명준 선수 또 이런 선수를 영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하석 상대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그렇죠. 메우고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이제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또 좀 걱정스럽기는 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투수진에서는 완벽한 약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지금 19전 중에서 가장 약한 팀이 롯데 같아요. 그리고 이인복 선수까지 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선수가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그대로 버티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플러스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정말 타격으로 버티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선발, 불펜 또 연결되는 이제 세 번째 약점이 포수 쪽에서 또 약점이 생겼어요. 포수는 글쎄요, 모두 팬들이나 구단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원해서 이제 유강남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공격력은 뭐 유강남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힘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뭐 어느 정도 공격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LG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도루 저지 부분에서 지금 확실하게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LG 3년전을 되돌아본다면 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선수들도 다 뛰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LG뿐만 아니고 오늘 시합을 하는 기아나 아니면 뭐 타 팀들도 웬만한 선수는 다 뛸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투수가 부담을 갖고 킥모션도 해야 되고 주자가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주자가 없는 상태에도 길게 던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주자가 나가게 되면 이걸 최대한 또 폼을 빨리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또 부담감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포수 부분은 유강남 선수가 특별하게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송구가 안 좋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네. 사실 유강남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뭐 저의 사석에서 네. 저희 이제 모 선수들이나 이제 야구 관계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다 뛸 거다. 유강남 특히 이제 LG 쪽에서 이미 뭐 유강남 선수가 롯데로 가기로 확정된 이후에 그냥 무조건 다 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LG랑 하니까 진짜 다 뛰더라고요. 이거 다른 팀하고 다 뛸 거예요. 이게 이 약점이 사실 이제 롯데에는 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LG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저희도 그렇게 막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걸 뭐 잘 활용하지도 못했었고. 근데 이제 롯데가 이제 뛰는 선수가 네. 없으니까 네. 뛰질 못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강남 선수의 도루 저지율은 상당히 낮았어요. 사실은. 일할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수력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결이 많이 되죠. 투수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주자가 홈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한 베이스를 더 내주는 거니까 2루하고 1루는 뭐 너무너무 엄청나게 다르죠. 큰 차이죠. 투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좌익수에 황성빈 선수가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뭐 단타가 거의 없었어요. 뭐 왼쪽으로 가면 다 2루타니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안권수 선수가 좌익수에 들어가고 김민석 선수가 중견수로 가면서 좀 탄탄해진 게 그나마 이제 좀 그렇죠. 다행스러운 부분. 야구란 경기가 그렇잖아요. 저희들 이제 중계하면서 뭐 유튜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구는 타자가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다 찍고 홈까지 밟아야지만 득점이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포수가 약해서 볼넷이라든지 안타 치고 나는 선수가 그게 안타가 아니라 2루타가 된다든지 또 외야로 가는 단타가 2루타가 돼서 2루주자가 쉽게 홈에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주지 않아야 되는 베이스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암만 좋아도 쓸데없는 점수를 많이 주게 되면 투수력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팀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정말 이 한 베이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이 한 베이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롯데가 조금 그간 그러니까 좀 그런 작년 가을에 시즌 끝나고서 FA 영입한다고 했을 때 제가 다른 선수를 영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팬들에게 굉장히 큰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NC로 간. 그렇죠. 저는 그 선수가 와서 큰 동격적에는 큰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수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마운드의 이 무게감이 더 한층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선수를 추정을 했던 거고 그 선수를 데리고 온 돈이면 다른 선수 야수 하나를 더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뭐 누가 왔어요. 유강남 선수가 왔어요. 와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해서 갖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자가 무조건 뛸 거예요. 오늘도 기아에 뛰는 선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뭐 피치아웃을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승부하면서 뛰면 2루 송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으면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주자가 나가면 좀 걱정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지금은 크게 약점이라고
뭐 드러난 건 없는데 주루 플레이나 뭐 수비력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포수 부분 빼놓고는 다른 야수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공격적인 면에서 한동희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부담감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12경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고. 일할 때죠. 예, 지금은 뭐 오늘은 또 7번 타자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빨리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롯데는 1번 타자가 누구고 3번 타자가 누구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안건수 선수나 고승민 선수 또 김민석 선수 이런 선수들은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다른 선수들은 작은 부상도 있고 또 히든 카드로 남아있는 정우 선수도 지금 안 좋고 그래서 공격력도 사실은 짜임새 있는 공격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동희가 롯데의 장점이 되는 순간 그렇죠. 롯데는 이제 네, 올라갈 수 올라가서 있어요. 투더문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너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팬들이 조선의 4번 타자가 없어졌으니까 한동희 보고 조선의 4번 타자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선의 4번 타자가 되기 전에 부산의 4번 타자, 롯데의 4번 타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홈런보다는 안타를 많이 치면서 부담 없이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큰 것만 노리다 보니까 지금 안타가 안 나오고 타율도 낮아지니까 더 부담스럽게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